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시작되는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의 후반부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CTV 8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제30회 영성수련회를 열고 목회자와 교회의 갱신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제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오정호 목사는 설립 30주년을 맞는 교갱협이 젊고 활력 있는 협의회로 거듭나 교단의 갱신과 변화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를 주제로 제30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개회 예배 후 가진 이사장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알렸습니다. 새 이사장엔 직전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가, 새 대표회장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교갱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정호 대표회장은 교갱협 출신의 유일한 예장합동 총회장으로 교갱협 제4대 상임총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앙과 신학의 인격화, 총신 정체성 수호, 지역주의와 금권주의 타파 등 교갱협의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갱신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 총회와 총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 총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주의의 잘못된 관행과 금권주의가 더 이상 우리 총회를 유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시대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또한 교갱협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젊어지는 협의회를 목표로 후배 세대와 함께하는 협력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역점 사역은 분명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총회를 바라볼 때 또 노예 활동을 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전체가 좀 젊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영성수련회는 목회자의 갱신과 더불어 교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목회자의 분투와 헌신이 결국 한국교회 생태계를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교회라도 거기서 분투하고 거기서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 목회 생태계도 푸르러져서 한국교회가 튼튼하고도 푸른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의 분량대로 붙잡고 고분분투하다 보면 또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뒤로 물러가지만 다음에 넥스트 주자가 와서 또 그분의 칼라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이어진 주제 강의에서 이상화 목사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건강한 소그룹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윤영희 교수는 윌버포스의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통해 복음주의자들의 사회 변혁적 사명을 고찰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갱신협의회는 해마다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성수련회를 통해 목회자의 내적 갱신과 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 33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혁교회의 목사와 설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 강단을 다시 개혁주의 설교 정신 위에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강단에서 과연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청중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원장 강문진 목사가 세미나에 앞서 가진 예배에서 던진 무릎입니다. 이번 기념 세미나 역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설교를 일깨우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서문강 목사, 서창원 목사, 김병훈 교수, 박태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특히 서문강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특성을 설교자들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택한 백성의 표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영적인 특성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개념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두 사이에서 다른 정도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종로의 복음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가 이거에 대한 그 지각을 가져요. 서창원 목사는 존 오웬의 목사와 설교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복음 사역의 영광이 가장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는 지점은 목자직을 자임하는 많은 자들이 양떼에 대한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에서 비롯된다. 이번 세미나는 설교에 있어서 교리의 중요성을 짚는 등 목회자와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의 근본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본질을 다시 돌아보며 목회자들이 여전히 놓쳐선 안 될 설교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992년 설립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은 매년 2월 정기 세미나와 8월 기념 세미나 등 강연과 정기 간행물을 통해 한국교회의 강단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개혁주의 설교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140년 역사를 담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서울 진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기독교와 한국 사회가 함께 걸어온 길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통합적 성격의 기독교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문화관은 연면적 1341제곱미터 규모로 상시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아카이브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약 1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역사와 함께 동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한국에는 개별 박물관이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 개별 박물관이다 보니까 다루는 주제나 연도나 또 그런 정체성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제 초교파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실은 한국 기독교를 선교 초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모두 5시기로 나누어 조명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사회적 공헌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부 교회의 친일 행적과 정교 유착의 과오 등 어두운 역사도 담아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상설 전시실은 1900년대 초 남궁옥 선생의 무궁화 자수 지도와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1910년 번역한 철로 역정, 최현배 선생의 중등 조선 말본 등의 유물들을 소장해 한국 개신교가 종교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이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기획 전시는 선교 140주년을 기념한 투 조선 프롬 한국으로 조선시대 서구 선교사와 한국인들의 협력 과정을 조명하고 현재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기획전인 아주 보통의 주말은 시민 참여형 전시로 현대인의 여가와 함께 기독교적 안식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역사의 공유를 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가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리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계통의 박물관, 전시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최상위에 있는 것 같고, 이 기독교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역사물 같은 것을 그렇게 교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교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전국의 기독교 박물관들과 교류하며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감사 규정을 따라서 우리 송곡 감사를 하되 절대로 망신 주거나 또 징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겸한 감사로 품격 있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백구에게 저희가 시행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시행세칙에 의해서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을 면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110회 총회는 교단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총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회와 교단의 현안을 풀어낼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총대들의 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켜보는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총회가 구호를 넘어 실행의 총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